이 진주시 코로나19 1년을 돌아보다를 주제로 그간의 상황들을 되짚어보고요. 진주시의 코로나19 방역 행정에 대한 분석과 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오늘 모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먼저 진주혁신포럼 갈상돈 대표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으로 경남일보 강진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김공회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진주시의 코로나19 1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주제는 진주시 코로나19 일지 점검입니다. 그간의 상황을 정리해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코로나19로 진주 시민들이 겪은 어려움은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듣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캠퍼스 새로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점점 더 심화되다 보니까 생활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도 얼굴도 못 보고 하니까 대학 생활에도 친구들도 많이 못 사귀고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거는 갖지를 못하니까 새로운 선배들도 많이 알아가지 못하고 친구 사교성 문제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애들도 지금 학교 안 간 지 애가 둘이 있으니까 격주제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학원도 아예 지금 애들이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진짜 돌아서면 밥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그냥 최소한의 먹거리 위해서 마트 가는 거 외에는 아예 집 밖을 안 나가니까 너무 힘드네요. 불편하다고 하면 이제 밖에 마음대로 이제 못 나다니고 하루에 운동하러 3번 나옵니다. 내가 식당에 밥 먹으러도 못 가고 또 모임에도 지금 못 가고 또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어요. 집에 있으니까 깝깝하고 할 짓이 아니라. 작년에 창업했어요. 저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창업해서 그 전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괜찮았는데 이번에 진주 터지고 나서 조금 타격이 있었어요. 매출이 일단 줄었고 길에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손님이 아예 안 오죠. 개인적으로 어려운 건 그냥 친구들 못 만나는 거. 진주시에서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힘든 거는 많이 힘드는데 손님도 많이 없고 아침에 한 7시나 이때서 나가갖고 12시 반 정도 돼서 점심으로 들어올 때 손님 많이 태우면 5사람 그럼 오전에 버려봐야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잡아도 25,000원 많이 힘들지. 밤에는 거의 없다 봐야 되지. 특히 9시 이후로는 전부 빈차라. 네, 이런 좀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것 같다. 이런 시민분들의 의견 좀 공통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시민분들 목소리 들으면서 좀 많이들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김공회 교수님? 사실 많이 공감하죠. 그러니까 저부터도 이제 아까 식당도 못 가고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도 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 처지여가지고 굉장히 공감 많이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진주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같은 게 사실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왜냐하면 예. 이제 자연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봉쇄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특히 이제 여기저기 좀 서성 이렇게 거리시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 코로나19 발생 일지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강진선 기자님, 이 진주시의 코로나19 상반기 상황 어땠습니까? 네, 진주 첫 발생이 지난해 2월 21일이었는데요. 예. 그때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확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는데요. 부모님과 아들 2명 이렇게 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생인 형과 중학생 동생이 확진됐는데요. 이후에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잠잠하다가 이제 3월 말에 윙스타워 방문자에서 나왔는데요. 윙스타워 최초 감염자는 온천을 이용한 여성분으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예. N차 감염까지 해서 모두 이제 9명이 나왔는데요. 진주에서 N차 감염 사례는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때는 좀 시민들도 많이 혼란했습니다. 예. 이후 신촌주점 관련 확진자 1명과 이제 원인을 알 수 있는 확진자까지 해서 상반기 동안에 한 총 12명이 진주에서 나왔습니다. 예, 워낙 또 이게 최근 들어서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금 짚어주시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진주 좀 청정지대라는 이런 좀 얘기가 있었죠. 예, 그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8.15 강화문 집회 때 좀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다행히 진주에서 이제 참석자는 있었지만 이제 감염된 사람은 직접 참석해서 감염된 사람은 다행히 없었고요. 예. 그래서 10월 말까지 해서 진주에서 누적 확진자 17명이 거쳤습니다. 예. 그때 이제
해외 유입 확진자를 제외하면 경남에서는 230명, 국내에서는 한 2만 3천 명 정도 확진자 나왔었는데요. 예. 그때 요즘 뭐 진주 사람들 좀 안심하는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진주가 유명해지게 되죠. 이런 걸로 유명세를 타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통장 제주연수 집단 감염인데요. 예. 11월 말이었죠. 예, 확진자가 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제주연수 좀 말씀드리면요. 예. 이때 이제 진주 지역 이통장 협의회에서 이제 21명이 참석했고요. 인솔 공무원 1명이 같이 해서 이제 22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다녀봤습니다. 예. 최초 감염자로 알려졌죠. 한 지역이 이제 이장님이었는데 연수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감기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좀 가셨는데요. 며칠 가시다가 이제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분이 이제 받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확진이 받았습니다. 예. 난리가 났죠. 이제 예. 그래서 연수 참가자 이제 전원이 검사를 했는데 예상치 않게 정말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예, 연수를 22명이 다녀오셨는데 16명이 확진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진주에서 김해공까지 운전하신 버스 기사님도 예, 확진이 되셨고요. 예. 예. 처음 확진된 이장님 가족도 이제 가족 4명도 확진됐는데요. 이 중에 이제 초등학생 손자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주에 있는 학교였는데 이 때문에 이제 학교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또 전체 검사하는 이런 소동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또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예. 문제도 인솔했던 공무원이 확진됐는데요. 이 때문에 시청 직원 30여 명이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다 문제가 또 터졌죠, 그죠? 이제 이통장 연수에 다녀온 이제 한 참가자분이 감염된지도 모르고 바로 이틀 뒤에 또 성북동 통장협의회라고 해서 이제 워크숍을 이제 제주도로 또 다녀오셨는데요. 예. 24명이 다녀오셨는데 이 중에 통장 11명, 공무원 2명에서 13명이 또다시 확진됐습니다. 예. 이 통장 연수 사태가 터졌을 때 그 당시의 상황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김 교수님. 예, 사실 뭐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는 꽤 뭐 저도 좋게 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방역도 잘했고 그리고 특히 위기 상황도 몇 번 있었는데 잘 틀어막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하반기에 좀 많이 점수를 깎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돌이켜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더운 여름 날이었을 겁니다. 이제 예. 좀 촌에 인적이 굉장히 드문 지역에 이제 좀 지날 일이 있었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날도 더운데 뭐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네. 하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처벅처벅 걸어가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2미터니 몇 미터니 막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예. 근데 뭐 정말 아무도 없는데 거기를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걸 보면서 와, 이 정말 경남 시민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런 노력이 일순간에 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 통장발 그 집단 감염이요.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민들 보고는 조금만 좀 참아주시라,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해놓고는 진주시가 앞장서서 지역 코로나19 확산의 어떤 태풍의 눈이 돼버린 상황. 갈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방금 우리 강진성 기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진주의 코로나가 11월 24일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확실히 바뀌어버렸다. 나눠졌다. 예. 그리고 이 통장 제주 연수발 코로나가 과연 지금 끝났느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확인한 걸로는 우리 지금 방금 강 기자님 말씀하신 그 코로나 이 통장 연수를 갔다 오신 그 25번 환자, 예. 24명이 11월 24일까지 총 확진자인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4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2달 반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25번 환자가 이제 이 통장 연수로 확진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다녀오고 11월 19일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예. 그냥 감기 증세를 해가지고 약만 먹고 그때부터 19일 목요일이거든요.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닷새 동안을 코로나 검사를 안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검사를 받고 그 다음날 확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닷새 동안 코로나 검사를 안 받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다른 이 통장 갔다 오신 분들도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외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 통장 연수발 코로나가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또 앞으로 또 시간이 또 많으니까 차근차근 또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게다가 또 지난해에 이 코로나19 결산을 했더니 경남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 진주시의 이 사태가 이 최대 규모라는 불명예도 얻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주시라는 이름이 자주 좀 거론이 된 것도 이때부터죠. 진주 이미지 하락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진주 이통장 사태로 지역이 어느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 기자님. 예, 저는 사실 이제 외지에 있는 친구들한테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사람들이 이제 좋은 소식보다는 이제 나쁜 소식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기억을 오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도 이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지역을 하면 이제 진주에서 왔다고 하면은 이 통장부터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시민분들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문제는 이제 이 통장 연수가 이제 민간 차원에 준 게 아니라 진주시 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예. 인식이 더 안 좋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도 이제 이 관련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주에서는 뭐 진주 때문에 모처럼 뭐 나아지던 이제 지역 경기가 더 안 좋아졌다 그래서 원망의 목소리가 그쪽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연일을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진주가 이제 뭐 중소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소에 큰 이슈가 없는데 이런 안 좋은 소식으로 이슈되다 보니까 이 같은 이미지가 좀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라이브 진주에서도 여러 차례 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허탈감 또 어떤 배신감까지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강 기자님께서는 이번 이미지 타격에 대한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셨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일단 저도 뭐 이제 타 지역에 다니는 일이 많아요. 예. 이제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이 통장발 이 이제 건이 터진 다음에 굉장히 좀 처신이 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사람들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됐고 그랬는데요. 뭐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잊혀지기가 좀 쉽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근데 이제 지역 내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 사실 진주시라는 게 이제 보면은 뭐 서부 경남의 중심이고 뭐 맏형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진주시의 어떤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진주시뿐 아니라 사실은 서부 경남 곳곳에서 감염을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감염만 일으킨 게 아니라 이제 경제적 피해를 또 가중시키고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뭐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단순히 뭐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거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갈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진주가 11월 24일 이전과 이후로 코로나 상황이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 진주는 전국에서 아마도 인구 비례당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도시로 지금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진주가 2월 3일 0시 기준으로 38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창원이 인구 104만인데 거기에서 522명이 나왔습니다. 2월 예. 3일 기준으로. 창원은 인구 비례로 치면은 우리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창원처럼 인구가 104만이라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 388명은요 1170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도시에서의 그 오명이라는 게 굉장하고요. 진주를 비롯해서요 하동이나 사천이나 산천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최근에 와서 그 사천만 해도 2월 3일 기준으로 106명이 나왔고 산청도 28명, 하동도 75명. 인구가 진주하고 비슷한 양산 같은 경우가 175명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보다 절반이죠. 김해도 우리보다 인구가 220만 정도 많은데 김해는 한 259명, 26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주가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진주 이미지가 크게 봐서 뭐 코로나 이 통장 연수 이미지도 있고 또 뭐 전국 최초의 뭐 동물 확진 물론 진주 국제기도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의 뉴스가 다 나와가지고 지금 진주 이미지 타격이 굉장합니다. 이 예. 바람에 외부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었고요. 진주 경제는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인데 예. 이 통장 연수발로 전국적인 거리두기 단계 격상보다는 2주 정도 먼저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11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는 12월 8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보다 경제 타격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사태로 인해서 진주시 경제에 미친 영향 어느 정도였는지 김공희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경제에 미친 영향을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그 지역의 어떤 경제 지표라는 게 좀 늦습니다. 늦어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하는 건 불가능한데, 하지만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기적으로 어쨌든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제 빨랐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더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근데 이제 좀 제가 뭐 뒤에 가서 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좀 이 대목에서 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진주시 경제가 굉장히 원래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이 뭐 표면화되지는 않았던 건데요. 그게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이제 특히 이 통장발 연수 집단 감염 이후에 이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좀 폭발하고 있는 그런 예.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태로 물론 진주 시민분들이 모두가 좀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을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좀 표가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피해를 봤는데도 표가 나는 분들이 있고 표가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커다란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막 공실돼 있고 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게 표가 나는 건데요. 예. 근데 사실은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 따지고 보면 또 상대적으로 괜찮은 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일단은 그래서 좀 표가 많이 나는 분들은 아마 점포를 가진 자영업자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날 텐데 예. 하지만 이제 표가 안 나는 분들은 예를 들면 그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된 대체로 이제 사회 안전망의 좀 바깥에 있는 분들이죠. 이제 예. 비정규 노동자들, 뭐 알바들 뭐 이런 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데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알바를 못 하니까요. 또 이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 많이 호소를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게 이 진주뿐만 아니라 이쪽 서부 경남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 아닌가 싶고, 또 그 피해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들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주가 보면은 예향이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예술인들이 많아요. 전통음악 하시는 예. 분들도 있고, 사실 또 제 주변에 이 현대 그 대중음악이나 뭐 밴드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완전히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좀처럼 화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 내에서. 예, 예. 자영업자,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 이런 많은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게 사실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경우가 많잖아요. 또 그 이후로도 굵직한 일들이 있었는데 진주 골프 모임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고 또 최근에는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집단 감염 사태까지, 그래서 좀 많은 시민들이 진주는 대체 왜 이러나 이렇게 탄식하기도 하는데 이 통장 연수 이후에 발생한 이 두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 종교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신천지 이제 대구 사태 때부터 보면은 사실은 진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받는 느낌은 뭐 뒤에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이게 좀 예. 낮은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의 그런 인식이 낮다기보다는 좀 여기서 뭐랄까요, 이 지역 내에서 좀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만한 분들, 뭐 특히 이제 골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뭐 일반적인 스포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강 기자님은요? 네, 아까 갈 대표님께서 이제 이 통장 감염자가 좀 지역사회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전 좀 동의를 하는 게요. 이 골프 모임하고 기도원 감염이 이제 그 연속선상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예. 뭐 진주시는 이제 이 통장 연수 사태가 이제 12월 말에 사실상 종식됐다고 이제 좀 했는데 시민 중에 아마 믿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무증상자들도 있고 뭐 증상이 있어도 사실 지금 아무나 가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지만 사실 검사받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뭐 특별하게 아프지 않는 이상 예. 검사 안 받으시러 가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는 이제 또 이제 감염 사태가 많이 나왔는데 역학 조사를 했는데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들이 또 꽤 많습니다. 진주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장 감염과 이 골프 모임하고 기도원 감염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이런 뭐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예. 갈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지금 진주 국제기도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최초에는 이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 그리고 또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또 인터콥 최바울 목사 예. 또 이 IM 선교의 마이클 조 이런 이 교인들 소위 신흥 종교 뭐 이단이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집단 감염을 사실상 뭐 이 주도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사실 비협조적이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국민 평가 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런 여론조사였는데 이 질문에 76%가 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다수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뭐 교회 종교단체 이런 기관들의 그런 종교 자유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종교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또 그 고통이 국민 모두에게 끼친다면 이거는 종교 자유 자체가 보장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종교의 자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주시와 방역당국도 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1년 넘게 이어진 진주시의 코로나19 발생 상황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러한 일들로 현재 진주시가 처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표님?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럼 진주가 어떠냐 한번 진단을 해보면요. 이 시민과 시청 간의 갈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여당 야당의 갈등이 심각하고요. 예. 이 갈등부터 우선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역 체계가 좀 구멍이 뚫렸다. 둑이 무너졌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다시 세워야 된다. 비상체제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진주 경제가 아주 그냥 원래 안 좋았지만 지금 코로나 11월 24일 이후부터 더 나빠졌다. 이건 뭐 어제도 제가 식당에 그 한 30년 식당 하신 분 원래 잘 됐던 데인데 그분이 하루 종일 리스도 주말에도 이번에는 뭐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주말에는 원래 많았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한두 명 그것도 뭐 그냥 7,000원, 8,000원짜리 받고 끝낸다는 거죠. 이런 사태가 계속돼 가지고는 이거 한두 번의 그런 재난지원금 가지고는 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 전체의 뜻을 모아서 합심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하는 특단의 대책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첩첩산중인 상황이라는 건데 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집단 감염 사태가 나면서요. 진주시가 시민들로부터 방역에 대한 신뢰를 이루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진주시는 처음부터 이제 진주 이니셜을 좀 땄죠. 제2형 방역이라고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중대본에서 지침이 나오면 시도에서 이제 정책을 세우는데 예. 진주는 이제 경상남도가 있지만 또 차별화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일일 브리핑도 하고 뭐 코로나 진단 검사수 늘리고 뭐 해외 유입자 이제 안심 숙소 같은 것도 마련했고 예. 뭐 괜찮았다고 봅니다. 다만 욕심을 너무 낸 것 같아요. 진주시가. 뭐 확진자가 많지 않을 때는 뭐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 뭐 그리고 일일 브리핑을 뭐 100회 돌파했다. 이런 좀 뭐 자다천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통장 감염 사태가 터지니까 좀 이게 독이 돼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때 이통장 최초 감염자였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창원에가 문제됐던 단란주점에서 이제 감염이 됐다고 진주시가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진주시가 이제 창원에서 이게 와서 집단 감염이 됐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자꾸 이 감염의 원인을 이제 외부로 좀 돌린다는 책임을 게 회피하려고 그렇죠. 한다. 예. 네, 그래서 좀 그때도 이제 사실 여론이 좋지 않았고요. 또 그때 이제 조규 시장이 이제 자강인일 때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도 이제 자강인에 들어갔는데 그때 기자실에 와요. 또 브리핑룸에 와서 기자들 보고 이제 죄송하다고 갔는데 이때도 자강인 기자는 이제 사실 이제 외부 주점시 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지침 위기 어긴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하고 그러니까 했거든요. 조규일 시장이 그 브리핑에서 그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잖아요. 그 감염자와 동선이 겹쳐서
검사 그렇죠. 후에 이제 예.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 밝히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된 거죠. 예, 뭐 사실 이제 방역지침 위반이죠.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가 이후에 이제 이 통장 연수가 이제 적절했는지 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감사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진주시가 또 수용을 못하겠다 이거 뭐 재심 요구한다며 좀 예. 이렇게 했는데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솔직히 좀 그런 것들이 궁색한 핑계거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주시가 지금 뭐 사실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하면서 이미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역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이제 그 그게- 부분에 제가 좀 추가로 예, 예.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예. 뭐 재심의를 요청한 근거는 그렇습니다. 11월 15일까지 이 통장 연수를 좀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 징계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그러니까 뭐 방역 지침을 잘 지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전국적으로 사흘 연속 확진자가 200명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통장 연수하기 예. 전에. 그리고 수도권 거리두기는 1.5단계로 격상되고 있었고 11월 들어서 2주간의 코로나 확진자가 경남에서 72명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 통장 연수를 가기 전인 한 일주일 전인 11월 10일에 사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9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16일부터 18일 끝나고 나서 그 중간에 11월 17일, 18일 이틀 동안에 하동에서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 날 2차로 가는데 그 전에 이미 지역에서 사천과 하동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시에서는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중간에 중단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조치가 필요한데 그냥 이미 정해진 일정이다 해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한 것이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도 제대로 적절한 대응을 못 해가지고 이 통장들이 워낙 또 활동 반경이 넓지 않습니까? 예. 5일 동안이 모든 제주 갔다 온 그분들이 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많은 그 시민들과 접촉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예. 이 진주시가 그 재심의를 검토를 하면서 나선 이 논란 상황 또 그거에 네네. 대해서는 또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앞서 이 강 기자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 이통장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졌었다 이런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은 진주시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예, 저는 아무래도 좀 경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쨌든 그 시민들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와닿을 수 있는 게 고용률이라는 지표인 것 같아요. 고용률은 전체 이제 그 근로 가능한 인구 중에서 얼마가 이제 고용이 되어 있느냐 예. 뭐 이건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5세 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빼면 한 65% 하여튼 뭐 안팎인데요. 예. 지난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지난해 상반기 진주시 고용률이 얼마였냐면 54.8%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오시죠.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전국에 이제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인데 이제 광역시나 이런 데 말고 그냥 시, 진주하고 이제 같은 급의 시가 이제 77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68입니다. 68위. 청년 고용률은요, 이게 정말 안 좋은데요. 29.3%예요. 이건 65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이게 꼭 코로나19 때문에 뭐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하여튼 진주시의 고용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것도 좀 공교롭게도 2018년 하반기부터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나빠졌습니다. 예. 이제 공교롭다는 건 이제 현 시장님 뭐 시정 시작하고 나서 이게 좀 나빠진 셈인데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진주만 나빠진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나빠졌는데 하여튼 진주는 더 이제 안 좋다는 거고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상황, 그래서 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건데 다음 순서에서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소주제, 진주시의 코로나19 방역, 무엇이 문제인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 이통장 연수부터 진주 국제기도원 사태까지 진주시의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이 통장이 뭐 시청에서는 막았다고 하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고 더 못 가게 애초에 못 가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기도원은 근데 솔직히 시 자체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못 가게도 했고 막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좀 많이 아쉽죠. 왜 말을 안 들었을까 싶고 그냥 더 사람들이 잘 지킬 수 있게 좀 주의사항 같은 거를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못 모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난히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방역이 점점 심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장말 집단 감염과 그 기도원 코로나 감염 확산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의 예방에 있어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예방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물론 시청에서는 잘 한다고 하겠지만은 우리들이 받을 적에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 확산이 많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입통장에서 권리가 와가지고 그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래가지고 징계무도 샀고 막 그걸 샀더만은 특히 교회 어디를 가나 거기가 마정이더라고.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좀 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나는 이 통장 그거부터 문제가 그거 이후로 손님이 하이 떨어지거든요. 진주시에서 조금 더 했으면은 아무래도 뭐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생계가 좀 나아지긴데 지금도 뭐 따져보면 뭐 5명 이상 뭐 집합 금지 근데 찾아보면 많아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내일이다 생각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신경을 써서 자기들이 선수소음을 해야지. 네, 진주시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들어보셨고요. 오늘 모신 세 분의 생각은 어떤지 지금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진주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던 게 지난해 2월 21일. 그리고 몇 달 후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먼저 1차와 2차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 교수님. 예. 사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아마 최초에 이제 그 제안이 나왔던 거는 3월 6일인가 8일인가 아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3월 초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아무래도 굉장히 규모가 컸고 이례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거였고 예. 저기 경상남도의 그 김경수 지사께서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예. 뭐 저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그리고 가구원 수별로 이제 결국은 차등 지급하는 그런 안이 채택이 됐죠. 그래서 뭐 아마 유사 이래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는 예. 거였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재난 뭐 이제 지진이라든가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이런 재난지원금 주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번 사태의 이제 특수성 즉 그 재난의 어떤 뭐 범위라든가 이제 피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예. 뭐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지급이 된 거였는데 이에 비춰보면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차 지원금 그리고 뭐 지금 뭐 논의되고 있는 3차나 4차 뭐 이런 것들도 예. 보면은 이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뭐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 뭐 이렇게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이전부터 해왔던 건데 어쨌든 뭐 좀 성격이 다르지만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이런 그 전 국민적인 재난 상황에서 뭔가 그 국민들의 어떤 소득 감소 이런 걸 좀 보전을 해주고 이제 그 원활한 어떤 그 재생산, 가계 재생산을 좀 도모한다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였죠. 예. 뭐 규모라든지 형태나 시기 면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는 너무 늦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예.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말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걸 늦췄던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재정 당국에서 굉장히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계속 뭐 이게 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개방적으로 좀 이제 그 생각에 어떤 뭐 이런 제안을 좀 걷어내고 이렇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기적인 면에서 조금 신속하게 이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규모 면에서도 사실은 턱없이 이제 적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더 주면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죠. 그러니까 돈이 단순히 많이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는 왜 업종들을 지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뭐 이제 이번에 진주시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 주고 또 약간 이제 줄어드는 데는 70만 원씩 주고
또 이제 나머지는 50만 원 주고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기계적이죠. 기계적이고 뭐 그 사업의 어떤 규모라든가 실질적인 어떤 피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고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왜 못하냐? 사실은 우리는 그걸 고려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뭐 어떤 기반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이제 뭐 역시 지금 뭐 많은 문제 제기가 뭐 이루어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짚을 게 이제 그 형태와 관련해 가지고 예. 이 지역 상품권 으로 지급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도 사실 뭐 지역 상품권 뭐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뭐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효과가 사실은 모든 지역이 이걸 도입을 하게 되면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거의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그 지역 상품권 이제 올해는 다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지역 상품권이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는 또 뭐 별도의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진주시가 코로나19 극복 3차 이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부분했습니다. 당시 진주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갈 대표님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뭐 1차, 2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집합 제한이나 영업 제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정도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건 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11월 24일 이후에 이제 지원이 된 제3차 그리고 또 4차 143억을 처음에 이제 지급을 하고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9시 이후에 그게 이제 143억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하니까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그런 또 방문 판매나 대리 운전 기사님들, 개인 법인 택시 기사님들께 이제 288억 해가지고 3차, 4차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1차, 2차 때와 상황이 똑같았으면 그 정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3차, 4차 때는 지금 거의 뭐 이거는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들이 전혀 턱없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턱없이 모자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의회에서도 우리 이제 전 시민 재난 지원금 진주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자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고 예. 물론 이제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또 코로나 확산될 수도 있지만은 조심스럽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선에서 이런 것들이 좀 했어야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해요. 턱없이 이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전 그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같은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예. 이쪽에 이제 지원을 맞추는 건 전 사실 이제 뭐 옳았다고 봅니다. 보는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집합 금지 업소라면 뭐 대표적으로 뭐 단란주점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진주에 한 400개 정도 돼요. 예. 여기에 뭐 교수님 말씀하셨죠. 1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그 식당 9시까지 영업 못 하고 카페 이제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니까 예. 여기는 70만 원 주고 나머지 이제 자영업자에게 50만 원을 준 건데 집합금지업종은 아예 영업을 못 한 거잖아요. 그죠? 수입이 제로인데 여기 100만 원 주고 그래도 그나마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장사를 할 수 있던 곳에 50만 원 준다는 건 전 이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촘촘하게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점심 장사 위주로 하는 곳이 있고 저녁 장사 위주로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70만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받고도 이제 자영업자들이 찜찜했던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세분화를 하고 그다음에 좀 통 크게 진주시 예산이 좀 좋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통 크게 지원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방금 저 강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예. 뭐 통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그 업종별로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이제 식당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뭐 이제 굉장히 그 세부적인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이나 광역 정부에 비해서 기초 지자체가 갖는 그 장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민의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이통장발 집단 감염 뭐 이거 대응하는 경우에 이제 보면은 1차적으로 이제 그 원인 제공에 시가 상당한 책임이 있는 만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찾아내고 도움을 주려는 그런 좀 제스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은 뭐 어디 저기
뭐 사무실 같은 데 거 차려놓고 와가지고 신청해라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 이제 돈 줄 테니 와서 신청해라 이런 거는 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사실은 실제 그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뭔가 정말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그런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진주 이장통장단 연수 관련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경남도가 진주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주시가 경남도의 지침을 어기고 이 사태를 초래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진주시가 재심의를 검토하겠다고 이제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죠. 진주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강 기자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조규일 시장이 모든 책임을 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징계 대상자에는 이제 인솔 공무원도 포함됐었는데요. 이게 하위직 공무원이에요. 사실 뭐 주로 어르신들이 가는 이 통장 연수에 사실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들이 없거든요. 이 인솔 공무원도 원하지 않는 행사에 갔는데 거기다 코로나까지 이제 감염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 좀 안 됐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이 통장 협의에서 공개 사과도 했었는데 핵심은 진주시 그걸 밝혔죠, 그죠? 진주시는 보내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 자신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다. 진주시는 뭐 제일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놓고 이런 걸 가지고도 진주시가 이제 책임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민들 전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차라리 조 시장이 이제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이제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선처를 요청했다면 시민들로부터 동정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 이후에 발생한 진주 국제기도원 사태의 경우에는 또 미등록 시설이어서 방역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여러 차례 진주시가 단속에 나섰고 경찰과 함께 강제 해산 조치까지 취했는데도 기도원 측이 시의 비대면 예배 지침을 어겼다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진주시가 그래도 할 만큼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지 아니면 더 주도 면밀하게 했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강 기자님? 더 강력하게 했어야 된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행정관청에서는 이제 단속하는데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기도원인 속성상 이제 집단 감염이 아주 취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이제 계속되는 일부 종교시설 일탈에 이제 계속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주시가 이제 기도원 사태가 터지니까는 다른 시설도 조사하고 한 곳에 대한 시설 폐쇄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진주가 이제까지 이런 여러 가지 집단 감염 사태를 봤을 때 더군다나 시민들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강력한 폐쇄 조치를 통해서 했으면 기도원 사태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갈 대표님. 자치단체장은 결과로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최대한 노력을 했다, 할 만큼 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인정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쁠 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자체장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방역의 목표는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방역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고발 조치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제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쁜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확실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요즘에 조금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할 만큼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할 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구나 이통장발 집단 감염 건이 있었기 때문에 진주시가 좀 더 강력한 대응 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에게 좀 안정감을 줬다면은 그러니까 진주시로서도 그리고 조규일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계기, 좋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이런 계기가 됐을 텐데 이제 사실은 그게 좀 아니었다는 게 한 시민으로서도 굉장히 아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세 분 다 좀 더 진주시가 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신데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게 많은데 시간이 오늘 부족할 정도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좀 드릴게요. 지난 한 해는 참 모두에게 그랬습니다만은 진주시에서 좀 더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2021년 진주시의 올해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 기자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한다고 하죠. 그죠? 지금 치료제도 나왔다고 하는데 좀 계절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날이 따뜻해지고 여름 되면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고요. 예.
그래도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아마 올 연말까지 1년의 시간이 아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때까지 뭐 조금 더 이제 우리 지역이 이제 진주가 이제 중소도시라는 뭐 단점도 있지만 이게 이 방역 측면에서 장점도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진주에도 의료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앞으로 감염 예방 활동을 잘한다면 지역 경제에서도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도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좀 희망적인 전망을 주셨네요. 예. 갈 대표님은요?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해가지고 전망이 밝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행동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해야 상황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2,500억 원이 있는데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이 뭐 그렇게 그런 주장도 했죠. 그래서 20만 원 진주사랑 상품권을 빨리 줘서 어쨌든 진주 지역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자체장이 어떤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방역망을 아주 철저히 짜서 방역망 밖에서 배제된 그런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는지 이런 걸 철저히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11월 24일 이전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상황을 좋게 만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 교수님. 예, 저도 뭐 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뭐 단언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일례로 진주라는 도시가 저는 국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유럽식의 어떤 대학 도시에 가까운 곳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가의 비중, 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그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대학가 상권이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난해에는요, 학생들이 연초에 자취방 같은 거 계약을 다 해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자취방을 이용하지도 않는데 방세만 내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잘못된 거죠. 재계약이나 뭐 이런 기회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게 좀 유지된 측면이 있는데 올해는 아예 처음부터 계약 자체를 안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거 사실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진주시한테 중요한 과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은요 진주시를 학교가 그냥 위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에서 자기가 뭐 살면서 뭔가 뭐 어떤 가능성을 찾고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어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없으면 그냥 학교에 안 오고 진주에 오질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진주시에서 좀 크게 생각을 해달라 뭐 이런 당부까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과제, 숙제가 좀 많네요. 예, 지금까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진주시의 1년 되돌아보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한번 짚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예상치 못한 위기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하고요. 진주시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겁니다. 또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시련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위기도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꼭 가져야겠죠. 오늘 세 분과 함께 나눈 얘기가 진주시와 진주시민이 앞으로 다 같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진주혁신포럼 갈상돈 대표, 경남일보 강진성 기자,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김공회 교수와 함께 2021 신년 특별토론 2부 진주시 코로나19 1년을 돌아보다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